저번에는 크게 개괄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지금 왜곡돼서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용,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작년 9월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말을 했다, 이 영상 중간에. 그 다음에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 내용 읽어보는 거는 어차피 1, 2, 3, 4, 5번 붙은 대로 하나씩 보실 거니까 뒤에 차근차근 가서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분을 왜곡하고 있다, 어떤 점을 왜곡하고 있느냐, 30채 갭투기,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이죠. 부동산을 팔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냐, 우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볼 거고요. 갭투기한 사실이 정말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악플,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고를 지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 영상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다고 했느냐, 이 분이 그 영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요거예요. 찐 하락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런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근데 저 부분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 봐야 되겠죠. 감당 못할 공급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공급량 그래프를 직접 뽑아서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렸죠. 하락기 때 오히려 공급이 적었다. 감당 못할 공급량이라고 그랬는데 저 공급량이 감당 못할 만큼 너무 적은 공급량이냐,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찐 하락장이라고 인정을 안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월세 통합지수, 전세 월세가 동반 하락해야지 찐 하락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말을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했다는 건 거짓말을 한 거니까. 왜? 분명히 이 당시에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할 때 전세가격지수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원래는 매매가격 떨어지면 전세가격 떨어지는데 이때 왜 특이사항이 일어났냐, 매매가격 떨어지면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거짓말이 아닌데 너네는 왜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했냐. 왜냐면은 이분이 과거에 이 영상이 있어요. 저희가 저 영상 9월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5월에 이런 영상을 올리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집값이 침체가 되면 전세가 왜 우상향을 하고 폭등을 할까요? 간단하죠. 집을 안 사니까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매매 수요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투기 수요. 이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세로 이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실수요. 실수요들의 대부분은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이동할 걸 안 한다.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찐 하락장에는 전월세가 동반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본인이 집값이 하락하는 찐 하락장에서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상향을 하고 폭등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5월엔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선가 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것도 봤습니다. 3월 6일이면 아주 최근이죠. 4일 전이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세와 매매는 원래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건 매매가가 내려가고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질 때가 하락기이다. 즉 매매가가 내려가고 전세가가 올라갈 때가 하락기이다. 그 당시에, 저 영상이 올라갈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매매가도 슬슬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8월 되면 전세가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황에서 찐 하락장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월세 올라가니까 괜찮다. 11월부터 월세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급량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서
거기서는 또 떨어져야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 그리고 4일 전에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거기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프상 통계로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피거들은 원고가 임대차법을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분은 갭투기를 30채나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했죠? 왜?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송 나가서 30살에 13채가 있고 결혼하고 17채를 더 샀다. 그리고 본인이 매각했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했습니다. 30채나 갭투기를 했다 이야기를 했더니 갭투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갭투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갭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어서 발전해서 윈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끼고 사놓고서 시세 차익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다. 가만히 뒀는데 이거 자체가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갭투자 한다는 것들을 다 갭투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과거 기사를 보면요. 2018년 기사입니다. 갭투자라는 용어조차 없던 2011년 말 4,600만원으로 전세 낀 아파트를 6채를 사면서 시작했다. 즉 우리가 표현하는 갭투기 그대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표현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전세 끼고 집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다 갭투기라고 불렀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사업이에요. 저걸 가지고 시세 차익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이거죠. 뭐 팔았다. 저분이 팔았다. 분명히 본인이 조금 매각해서 상가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분이 집값 올라간다고 조장해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있죠? 뭐 본인이 갑인 줄 알아요. 30채 가지고 있으니까.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일남 정태익 씨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표현에서 요것을 저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했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말이 많지 않아요? 저기서 저희가 표현한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갭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어떤 세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저랬다가 아니라 부일남 정태익 씨 들 해가지고 막 분신술 쓰세요? 플라나리아처럼 이렇게 분열하세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 갭투기꾼들이 이렇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표현을 본인이 아까 저희가 1, 2, 3, 4, 5번을 적어놨죠. 고소장 5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더 늘렸어요? 늘렸으면 인정. 줄였어요? 줄였으면 대단하신 분이죠. 남들에게 사라고 하고 본인은 팔아치우는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자, 그러면요. 이분이 내 걸 사라고 하고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상하죠. 집을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뒤에 팔았는지 아닌지 모른다. 제가 그 이중인격인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 이야기를 했다가 한 영상 하는데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여기서는 요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죠. 저런 류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본인이 갭투기 해놓고서 투자자들 모아서 여기 아파트 유망합니다 해서 본인이 산 아파트 가격 띄우고 판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까지는 아니었지만 스타 강사로 불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여러 채 갭투기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본인들이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한테 판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거짓 소문을 퍼뜨리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뭐 임대차법이 얼마나 믿겠어요. 뭐 30채나 가지고 있는데 뭐 본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시죠. 남들 보고 사라고 해놓고 본인이 팔아치우고 빠졌으면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즉 팔아치웠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치웠다 라고 특정한 게 아니죠. 저기서 들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다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얼마나 믿겠어요. 이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저희가 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분이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이 실종돼서 전세가격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지어서 몇 번의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매물 자료를 가지고 왔죠. 전세 월세 자료는 이때 임대차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허위 매물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많게 표현이 됐지만, 단속 이후 전세 매물이 계속 늘었다. 그런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임대차법이 온다라는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렸기 때문에 얼마나 미워서 계속 저런 허위 정보를 퍼뜨리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은 여러 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갭투기꾼은 아닌데 정상적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법이 밉죠. 지금 전세 올라가는 시장에서 전세가를 올려서 계약해서 그만큼 갭을 줄이고 비싸게 팔든가 아니면은 잘 팔든가 황금성이 높게 만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걸리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그랬는데 전세 매물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워서 하는 거 아니면 저런 허위 매물을 퍼뜨렸다. 그러면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임대차법이 미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여기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신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계속 사람들을 조장을 해가지고 속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저희가 늘렸으면 인정. 이거 뭐 비꼬는 말처럼 들을 수 있는데, 저희는 늘렸으면 진짜 인정이에요. 왜? 본인이 올라간다고 해놓고서 집을 더 늘렸으면 그분을 인정을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인정, 무슨 뜻이에요? 능력을 인정하다, 사실을 인정하다, 잘못을 인정하다, 패배를 인정하다, 현실을 인정하다. 이걸 좀 비꼬듯이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비꼬듯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죠. 인정? 인정.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죠. 인정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념을 인정하겠습니다. 올라간다고 해놓고서 줄였으면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렇죠? 남들에게 올라간다고 집 사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팔고 빠졌으면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늘렸다면 인정하겠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부분 인정하겠다, 이 표현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해요. 그냥 저희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든 왜곡해서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렇죠. 왜곡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영상 볼까요? 자, 요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고가 갭투기를 알고 사람들에게 갭투기를 하라고 조장하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원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조장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긴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원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팔아 넘긴다고 하였으나, 요 부분을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우리가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 말을 저런 류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랬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왜곡해서 부풀려서 이거 판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홍보조차 한 사실 없고 대답 안 했는데 허위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요거 잘 생각해보세요. 요거죠. 갭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지금 고소장에 허위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의견 표명 내지 허위 사실 적시는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이자 인격권 침해 행위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거 그대로 피고에서 원고로 바꾼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음 영상. 여기서도 이 영상에서도 본인이 30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 선법 얼마 읽겠어. 다 똑같은 내용이죠. 계속 똑같은 내용 가지고 길게 뽑아서 이만큼 뽑은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으로. 자, 그러면서 30채나 되는 갭투기란 사실이 없고 방송 나가서 본인이 한 얘기는 뭐예요, 그럼? 또 똑같은 이야기야. 저 영상에도 아까 영상에서 그랬었다. 저 영상에도 아까 영상에서 그랬었다. 아니, 그럼 첫 번째 영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런 부분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부일남 정태기 씨 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들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저희가 3번이나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똑같은 이야기죠. 30대나 되는 갭투기라는 사실이 있고 본인이 방송 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2018년에도 취재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저분이 자기 매물을 사라고 홍보해서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도로 말하는 사실도 없다. 그리고 원고는 투기 심리를 조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있죠. 허위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하고 피해 보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원고들의 의견 표명 내지 허위 사실 적시는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인격권 침해다. 투기 심리를 조장한 사실이 없다고요?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2020년 10월 지방 저가주택 팔아서 이때 똘똘한 채 막 이야기 나올 때죠. 그때 다주택자 강화 들어가니까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죠. 저가주택 팔아가지고 고가주택 합치면서 똘똘한 채로 인해서 양극화 일어난다. 집값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죠. 이거 모르면 평생 전세 삽니다. 12월에 비싸게 전세 살지 말고 눈을 낮춰서 하급지 가서 집을 사세요. 사라고 부추긴 거죠. 실수연이니까 투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 전세 가지 말고 저평가된 곳을 사라. 계속 사라고 부추기잖아요. 집을 사요 말아요 이 이야기 할 때 떨어질까 걱정돼서 집 안 사냐? 그럼 더 올라갈까 걱정은 안 되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올라갈까 걱정되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 감소해서 전세 물량 감소 자체가 저희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전세 가격 상승하니까 투자 수요 증가해서 갭 투자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다. 24년에 폭락한다고요? 폭락한다는 24년쯤 되면 폭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럼 지금 사서 2년 뒤에 파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죠. 금리 올라도 집값 오른다. 왜? 수출 잘 되고 거짓이죠? 연봉 올라간다.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진다?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작년에 안 비싸다고 했고 재작년에 안 비싸다고 했다.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집값 더 올릴 것이다. 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끌에서 집 사야 하는 이유 영끌 조장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영끌 조장 하셨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분양 받아라. 근데 3기 신도시가 시세의 80%다. 근데 정부에서 집값 폭락한다고 그런다. 근데 80%에 분양하는 걸 어떻게 사냐?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게 집값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냐? 지금은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의 관계 금리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자재비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올라간다. 즉 신축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축을 끌어올릴 것이다. 누가 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라. 그리고 실거주 목적뿐만이 아니라 투자해서 사라. 심지어는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으로 제시해 준 게 월세로 옮기고 그 보증금을 통해서 갭투기로 집을 매입하세요. 이런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조장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판사분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고소장이죠. 판사분께 우리가 이렇게 왜곡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건데 왜 공권력에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분 강의를 들은 유튜브 영상 돌아다녀요. 이분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550만원을 주고서 경매 수업을 들어서 본인이 진짜 월급의 80%를 저축해 가면서 경매에서 빌라 사서 월세 받고 또 저축해가지고 그 월세까지 모아가지고 또 빌라 사고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막 몇 년째 했는데 빌라 세 채 사가지고 경매에서 싸게 사서 월세 받는데 이걸로 언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냐. 특히 본인과 같이 그 수업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수업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바로 그 강의를 한 부일남 정태익 씨다. 요것만 들어도 느껴지는 바가 다르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왜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남겨놓은 유튜브 영상에 저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사를 속여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왜곡된 것으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인격적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저것뿐만일까요?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저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압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지 또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야기하신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 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좋은 말이죠. 근데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셔라. 본인의 과거가 저렇게 갭투기를 했고 사람들에게 투기 조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분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분들, 저분 때문에 저분 강의 듣고 혹은 저분 영상을 계속 보고서 우리가 저런 심리에 넘어가서 집을 샀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망했다, 이런 피해자분들 저희가 사례 잘 다뤄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